예,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처럼 이번에도 재판 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지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한 전 총리가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저희도 함께 보여드렸는데 취재진들이 재판 중계 심경을 물었지만 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 기각이 앞서 됐기 때문에 일단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한 전 총리는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를 막을 국정 2인자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서 국무회의의 외피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 해제 국무회의를 늦추었다는 자규에 이르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나아가서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형성되었다는 외피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였다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당시 보지 못했다는 위증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이 위증 혐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후로 한 전 총리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예, 자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서 첫 재판 이제 잠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 또 하나 좀 특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도 촬영이랑 중계가 허용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촬영과 중계가 허용이 됐었는데 법원에서 어쨌든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 허용을 한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사실 하급심에 선고가 아닌 공판기를 직접 중계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내란 특검법은 11조에 특검이 중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한 사례 자체가 선도적 사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 재판부도 이미 한 전 총리가 이 공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서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내란 특검이 기소한 여타 사건에서도 아마 특검이 중계 허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현 시점, 즉 개정안에는 이 중계 허가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특검팀에서 공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폐쇄회로 TV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법원이 불허한 게 아니라 특검에서 요청을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전 총리 사건은 오늘 첫 공판기일입니다만 지난 16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예. 공판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의 대강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신문의 순서 등도 논의했겠지만 첫 공판기일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판을 진행할지도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과 진술 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인부, 나아가서 증거 동의, 부동의 인부 정도만 진행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첫 공판기일부터 일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첫 공판기일과 달리 첫 공판기일부터 CCTV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네. 이를 두고 특검이 중계 허가를 신청하면서도 CCTV 증거조사는 중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무엇보다 국가 상급 비밀인 만큼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사전에 한 바가 있고 예. 이와 같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재판부가 중계 허가를 하면서도 이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이 부분만큼은 중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청 여부와 불문하게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마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와 관련된 특검과 재판부 간의 일부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급 국가 비밀을 이유로 특검도 제외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도 제외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공개되는 그 중계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고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또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뒤에 이게 나오는 건가요? 보석은 사실 보석 신문이 종결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 규칙의 규정입니다. 다만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삽입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보석 신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네. 재판부가 언제 보석 신문 기일을 지정할지, 보석 신문 기일을 종결한 이후에도 언제 보석 결정을 할지 지극히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가도 사실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무방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이 재판부가 보석 신문 기일을 종결하고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본안 판결을 선고를 할 때 동시에 보석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 즉, 그렇군요. 사실상 6개월, 1년 뒤에도 선고를 하는 것이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을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 12차례 연속 불출석을 하였고 오늘 외환혐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뉩니다. 네. 필요적 보석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아야 허용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적시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방어권 보장 등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문 이후에 언제 결정할지는 재판부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사가 쏟아지는 사건이고 앞서 조조 경찰청장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례에서도 보석 신문 종결 이후 일주일 이내에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이번 주 내에는 보석 신문에 대한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 어쨌든 법원에 출석을 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시 후에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현장으로부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린 것처럼 법정에 출석을 해서 방청석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온 이후에 호명을 한 이후에 이제 피고인석에 착석을 하게 되는 건데 앞서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 다른 점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한 후에 일단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신병이 온전히 구치소 측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하는 과정도 일단 법원에 도착한 이후에 구치감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러다 재판 시간에 맞춰서 구치소가 피고인의 신병을 대동해 법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법정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정 바로 옆에 구속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부가 사건명을 호명하면 구치소 직원이 피고인을 데려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중계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사건명을 호명한 이후에 구치소 직원의 대동에 따라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일반 방청객과 그 지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사건명을 호명하기 전에는 방청석이나 법정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건명을 호명하는 시간에 맞춰서 스스로가 변호인과 같이 법대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통상적인 절차를 한 전 총리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재판의 경우는 재판이 시작 전까지는 이제 언론사의 취재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언론사의 촬영이 시작되고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도 바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오늘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오늘 이 증거조사, 이 CCTV 관련해서 어쨌든 재판 중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만큼 오늘 이게 공개가 된다는 것이고 첫 조사부터, 그러니까 첫 공판부터 이 증거조사 시작된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공판이지만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부 증거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CCTV 증거조사 외에도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일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인적 증거는 오늘 공판기일, 즉 첫 공판기일에서 향후 어떤 순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외에 일부 유의미한 특히 특검이 주요하게 내세우는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오늘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실 CCTV에 한 전 총리의 비상계
비상계엄 방조와 관련된 자기 정황이 대폭 담겨 있다고 보고 사건 서두에서부터 곧바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 CCTV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문건을 챙겨서 나오는 모습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세는 모습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무회의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마지막에나마 어떤 문건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CCTV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작위 수준을 넘어서서 각종 자기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는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 서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계방송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곧바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지금 계속해서 한 전 총리가 출석을 했고 지금 이제 대기 중인 상태고 곧 10시가 되기 때문에 첫 공판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속도를 내지 않겠냐라는 부분까지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지난 16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교체를 이제 예고를 했는데 재판부가 예정대로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좀 읽어볼 수 있는 겁니까? 첫 공판 기일 이전에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나아가서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 목록에 대해 일부 항목을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교체될 경우에는 수사 기록 열람 복사 나아가 수사 기록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통상 재판부는 어느 정도는 시간을 허용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 특검이 특별히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하라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재판부가 마냥 변호인에게 시간을 허용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교체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각종 절차를 독촉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를 위해서 공판 준비 기일도 사전에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토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의 태도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공판도 일주일에 많게는 몇 차례도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요.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도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매주 1회씩 공판기일을 일주일에 한 진행하겠다고 번이요? 공언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치고 매주 1회 공판기일이면 상당히 공판기일을 자주 지정하는 것입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매주 또는 2주, 3주에 한 번씩 그 기일을 지정하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주 기일을 지정한다. 6개월 이내 반드시 재판 선고까지 이르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저희가 국무회의 연결하는 과정에서 10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됐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약 1분가량 재판장의 모습을 찍을 수 있게 허용을 받은 상황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지요. 방청석에서 사건명이 호명된 이후에 이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변호인과 동시에 입정을 하기 마련인데 변호인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한 전 총리만 이 법단 내부의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재판부가 오늘 증거 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공언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첫 공판 기일임에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한 전 총리도 나름대로는 어떠한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머리에 구상을 하고 출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부터 인정신문, 나아가서 공소사실 인부, 증거 목록 인부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어쨌든 첫 재판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거인 만큼 한 전 총리 측에서도 전략을 갖고 나왔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아까 초반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증거에 대해서 오늘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유불리가 있는 건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진술부터 하게 되는데 통상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 목록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증거 목록별 참고인이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할 경우 부동의 대상이 되냐 참고
참고인은 반드시 향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참고인 진술 조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진술해야 비로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동의안의 참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향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하기 마련인데 아마 한 전 총리 측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의할 경우에는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이 출석한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일부 참고인의 경우에는 막상 부동의하다 보면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상당히 상생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재판장 앞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는 만큼 어떠한 참고인에 대해서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오늘 첫 공판기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변호인과 상의해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피고인석에 착석해서 묵묵부답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정면을 좀 응시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재판부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직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는 지금 현장의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양측의 모두 진술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공판기일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 나이, 주소, 본적지를 진술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됩니다. 이후에 이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통상 공소사실의 요지 설명은 1, 2분 내에 짧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선 윤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도 특검이 상당히 상세하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 공소사실 요지 설명부터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기세를 느낄 수 있었는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특검이 공소사실의 요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10분, 20분 정도에 걸쳐서 4가지 혐의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어서 한 전 총리가 공소사실 인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 측의 첫 공소사실 인부도 통상 인정한다, 부인한다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공소사실 인부도 변호인이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통상 그 공소사실 인부도 1, 2분 내에 짧게 끝나기 마련인데 윤 전 대통령 재판 전례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측도 특검의 상세한 공소사실 진술에 맞서서 상당히 상세하게 어떠한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역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특검이 증거 목록을 제시하는데 형사재판은 민사재판 등 다른 재판 유형과 달리 곧바로 증거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합니다. 증거 목록만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당장 동의하는 증거만 곧바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의하는 증거는 향후에 참고인이라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증거 목록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어떠한 증거를 동의하고 어떠한 증거를 부동의할지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판부가 이 증인 부동의하는 취지입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향후 부동의하는 참고인들 어떠한 수수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신문 이후에 이제 공소사실 요지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혹은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만 발언하도록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특검에 최대한 요약해서 말해달라라고 지금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길게 하지 말고 좀 짧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통상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1, 2분 내에 짧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앞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상당히 길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 바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를 예상하고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특검이 요약해서 진술하게 요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한 전 총리도 공소사실 인부를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짧게 하고 우리도 짧게 하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특검도 공소사실 요지를 짧게 진술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른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재판 중계가 허가된 상황인 만큼
첫 공판 기일에서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상세하게 진술한다면 상세하게 진술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 국민 일반의 선입견을 갖게 한다. 즉 이미 유죄가 인정된다는 뉘앙스를 상당 부분 풍길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첫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로 발언할 그런 뭐 발언의 기회를 얻거나 혹은 얻었을 때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발언을 변호인이 하기 마련인데 첫 공판 기일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발언하는 기회는 딱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피고인이 스스로 답변하게 조치를 아까 무직입니다 이런 네, 부분이요. 그런 발언들. 나아가서 공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묻는 공사실 인부 절차에서는 이때도 변호인이 공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떠한 취지로 부인하는지 상세하게 발언하기 마련인데 이때 재판장이 이 변호인의 공사실 인부가 끝나면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묻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도 통상은 피고인이 네 정도의 답변만 하기 마련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피고인의 경우 발언 기회를 얻어서 왜 부인하는지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이처럼 2번 피고인 스스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스스로 발언할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특검에도 공사실 요지를 축약해서 진술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이고 변호인의 공사실 인부도 축약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한 전 총리가 나서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세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 측에서 지금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이제 재판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은 저희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